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엄마 말만 믿고 준비했는데 내가 돈 안 빌려줘서 다 틀어졌잖아. 너희는 잘 살면서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시작은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었어요. 윤정아, 1억 좀 빌려줘야겠다. 안부도 없었습니다. 상의도 아니었죠. 통보였어요. 내 시누이가 네일아트 가게 차린데 대출이 안 나온다네. 가족이면 이 정도는 돕는 게 당연하지 않니? 저는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1억은 너무 큰 돈이라고, 사업 계획이나 상환 계획을 먼저 봐야 한다고. 그날 이후 저는 집안에서 딸의 인생을 망친 며느리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좀 참았으면 될 일을. 남편은 물었죠. 왜 그렇게 냉정하냐고.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기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윤정입니다. 올해 39살이에요. 결혼한 지 12년이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죠. 그날은 평일 오후였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막 끝났습니다. 팀장님이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안부 인사가 없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는 전화하실 때 안녕하냐고, 밥 먹었냐고 물으시곤 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윤정아, 1억 좀 빌려줘야겠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듯 말을 이었어요. 우리 딸, 내 시누이가 네일아트 가게 차린대. 대출이 안 나온다네. 시누이 박지연 씨는 41살이었어요. 저보다 2살 위죠. 시누이는 그동안 여러 일을 했어요. 보험 설계사도 했고, 쇼핑몰도 했고, 카페도 잠깐 했었죠.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예민해서 그래. 기회가 안 맞았어. 그리고 그때마다 시댁에서 도왔습니다. 저희 부부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1억은 너무 큰 돈인데요.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들어야. 시어머니가 말을 끊으셨습니다. 가족이면 이 정도는 돕는 게 당연하지 않니? 그 말투에는 사정 설명이 아니라 당연한 역할 분담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망설이자 시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우리가 남이야? 너희가 돈 있잖아. 맞벌이 하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회의실에서 동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어머니, 1억이면 정말 큰 돈이에요. 남편이랑 상의 좀 해봐야. 뭘 상의해? 너희 집 돈이면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이미 제가 빌려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언제까지 빌려줄 수 있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상의가 아니에요. 통보였죠. 시어머니는 이미 시누이한테 약속하신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돈을 빌려줄 거라고. 어머니, 제가 남편이랑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가족인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너무 컸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충격이었어요.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응? 무슨 일인데? 시누이 네일아트 가게 한다고 1억을 빌려달래. 남편이 젓가락을 놓았어요. 1억? 응.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가 또 뭘 시작한다는 거야?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신우이가 그동안 여러 일을 시작했다가 그만뒀다는 걸. 네일 아트래. 근데 대출이 안 나온대.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1억은 너무 큰 돈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때 남편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죠.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네. 들었어요. 네.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어머니, 그래도 1억은 너무 큰 돈이니까 좀 더 생각을. 남편이 말을 못하고 전화만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전화가 끝났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래? 엄마가 내가 돈 아깝다고 누나 도와주기 싫다고 했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엄마가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정아, 한 번만 도와주자. 엄마가 딸 걱정하시는 거잖아. 저는 남편을 봤어요. 여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 뭐? 신우이 결혼 전에 생활비 도와줬고, 조카 돌잔치 때도 우리가 많이 냈고, 학원비도 보탰어. 기억나? 남편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도왔어. 근데 이번엔 1억이야. 1억. 엄마가 누나 걱정되시나 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와주는 것과 인생을 대신 책임지는 건 달라. 남편이 저를 봤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빌려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시어머니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남편한테도 전화가 왔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꾸 전화하셔. 언제까지 대답 안 할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사업 계획서라도 봐야 하지 않을까?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누나가 그런 거 준비했을 것 같아? 그럼 더 안 되는 거 아니야? 계획도 없이 1억을 쓴다고? 남편이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윤정아, 생각 끝났니?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1억은 정말 큰 돈이에요. 사업 계획이나 상환 계획 같은 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가 무슨 은행원이니? 우리가 남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말을 끊으셨습니다. 너 참 계산적이구나. 신우이 도와주기 싫으면 솔직히 말하지. 그게 아니라 너무 큰 돈이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신우이가 제게 직접 전화한 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나 지연이야. 응, 언니. 엄마한테 들었어. 내가 돈 빌려주기 싫다며?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언니, 그게 아니라 1억이 너무 큰 돈이라서. 신우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는 맞벌이 하잖아. 돈 있으면서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구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계속 말했어요.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이번 기회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와? 언니, 사업 계획은 세웠어? 수익 예상 같은 거. 신우이가 화를 냈어요.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그것도 못할 것 같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누나한테 전화 왔어? 응. 뭐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가족인데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1억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그동안 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전부 오래가지 못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정말 제가 이기적인 걸까? 그러던 중 문득 지난 12년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첫 해였어요. 신우이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상사와 안 맞는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예민해서 그래. 직장 생활이 쉽지 않지. 그리고 신우이는 6개월간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생활비를 도왔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보냈죠. 결혼 3년 차였습니다. 신우이가 쇼핑몰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인터넷 쇼핑몰이었죠.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사업 시작하는데 초기 자금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그때 저희가 500만 원을 보냈어요. 하지만 1년 만에 쇼핑몰은 문을 닫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기회가 안 맞았어.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혼 5년 차였어요. 신우이가 결혼했습니다. 늦은 결혼이었죠. 조카 돌잔치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돌잔치 비용 좀 도와줘. 딸이 힘들어하네. 저희가 200만 원을 냈습니다. 결혼 8년 차였습니다. 신우이가 이혼했어요. 결혼 생활이 3년밖에 가지 못했죠. 신우이는 조카를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우리 딸이 지금 힘든 시기야. 조카 학원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저희는 매달 30만 원씩 학원비를 보냈어요. 2년간 720만 원이었습니다. 명절 비용도 대부분 저희가 댔어요. 시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힘드니까 우리가 도와야지. 그때마다 저는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은 늘 같았습니다.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야. 도울 땐 가족이었지만 책임질 땐 남이었어요. 결혼 10년 차였습니다. 신우이가 카페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죠. 우리 딸이 또 도전한대. 이번엔 카페야. 초기 자금 좀 도와줘. 저희는 또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카페는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위치가 안 좋았나 봐. 상권 분석을 잘못했어. 그리고 지금 결혼 12년 차입니다. 신우이가 네일아트 가게를 한다고 했어요. 이번엔 1억이었습니다. 저는 계산해 봤어요. 12년간 신우이를 위해 쓴 돈이 얼마인지 합치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번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거의 듣지 못했죠.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서 도와야지. 가족인데.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에는 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명절 때 저는 늘 부엌에서 혼자 일했습니다. 신우이와 조카는 거실에서 쉬었죠.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딸은 힘드니까 쉬게 해줘야지. 제사 준비도 저 혼자 했어요. 시어머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지. 시부모님 생신 때도 저만 선물을 준비했어요. 신우이는 카톡으로 축하 메시지만 보냈죠. 시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바쁘니까 이해해야지. 저도 바빴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시댁에서 중요한 건 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돈 낼 때만 가족이었죠. 어느 날 명절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을 부쳤습니다. 신우이는 늦게 일어나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신우이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피곤하지? 좀 쉬어.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저도 피곤했습니다.
전날 야근을 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신우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윤정아, 고생했어. 그리고 거실로 가셨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울었어요. 12년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시댁에서 저는 늘 투명 인간 같았어요. 돈 낼 때만 보이고 일할 때만 보였죠. 그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엔 1억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매일 전화가 왔어요. 남편한테도 전화하셨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답답해 하셔.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저는 남편을 봤어요. 여보, 우리 지금까지 신우이한테 얼마나 도와줬는지 알아? 남편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12년간 3천만 원이 넘어. 한 번도 돌려받지 못했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이번엔 진짜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업 계획서부터 봐야 해. 1억이 어떻게 쓰일 건지, 언제 돌려줄 건지.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면 기분 나빠하실 텐데. 기분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1억이야, 1억.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윤정아, 생각 끝났니?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1억은 너무 큰 돈이라서 사업 계획서나 상환 계획 같은 걸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사업 계획서? 내가 무슨 은행원이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큰 돈이니까. 시어머니가 말을 끊으셨습니다. 우리가 남이야? 가족끼리 그런 것까지 따져야 해? 어머니, 가족이라도 1억은.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너 참 계산적이구나. 딸 도와주기 싫으면 솔직히 말하지. 뭔 핑계가 그렇게 많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너무 큰 돈이라서. 됐어. 알았어. 내 마음 잘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어머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한참 전화를 듣던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전화가 끝났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화나셨어. 내가 돈 아깝다고 누나 도와주기 싫다고 했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사업 계획이나 상환 계획을 보자고 했을 뿐인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윤정아, 한 번만 도와주자. 엄마가 딸 걱정하시는 거잖아.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여보, 신우이가 지금까지 시작한 일들 다 기억나? 남편이 말을 잃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쇼핑몰, 카페, 전부 얼마 못 가서 문 닫았어. 이번엔 뭐가 다를까? 그래도가 아니야. 1억이야. 우리가 몇 년을 모아야 하는 돈인데.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업 계획서 보고 상환 계획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자.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진짜 화내실 거야. 화내시든 말든 이건 우리 돈이야.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정아, 나 지연이야. 네, 언니. 신우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 내가 사업 계획서 보여달라며?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언니, 1억이 너무 큰 돈이라서. 신우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그것도 못할 것 같아? 아니에요, 언니. 그런 게 아니라. 신우이가 화를 냈어요. 너희는 맞벌이 하면서 돈 잘 벌잖아. 근데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구는 거야? 저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언니, 우리도 돈 모으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뭐? 지난 12년간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알아요? 신우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과거 얘기 꺼내는 거 진짜 별로다. 저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천만 원이 넘어요. 한 번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신우이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갚으라고 할 거야? 아니요. 하지만 이번엔 1억이에요. 계획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이기적하다. 가족이 이렇게 계산적이어도 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윤정아, 내가 우리 딸한테 뭐라고 한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업 계획만 보자고. 시어머니가 말을 끊으셨습니다. 내가 과거 일 다 들춰내면서 지연이 기분 상하게 했다며? 저는 억울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됐어. 너 정말 실망이다. 가족이 이렇게 냉정해도 되는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댁과는 연락이 끊겼어요. 시어머니도 신우이도 전화하지 않았죠. 남편만 가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받아봐. 누나가 뭔 일인지도 모르잖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정아. 신우이의 목소리는 분노와 눈물로 뒤섞여 있었어요. 네, 언니.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신우이는 쏟아내듯 말했습니다. 엄마 말만 믿고 준비했는데 내가 돈 안 빌려줘서 다 틀어졌잖아. 저는 억울했어요. 언니, 저는 사업 계획만. 신우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사업 계획? 그딴 거 필요 없어. 가족이면 믿고 도와줘야지. 언니, 너희는 잘 살면서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1억이 너희한테 뭐가 대수야?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언니, 1억이 우리한테도 큰 돈이에요. 신우이가 비웃었습니다. 맞벌이 하면서 무슨 소리야. 너희가 얼마나 벌는데.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언니, 우리가 번 돈이 언니 거예요? 신우이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언니는 우리 도와준 적 있어요? 신우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데요.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 들었어요? 신우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 고맙다는 말 안 했어. 그래서 이제 안 도와주는 거야? 아니요. 하지만 1억은 너무 커요. 신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이번 기회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와? 언니, 제대로 된 계획이라도 있으면. 됐어. 신우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옆에 왔습니다. 누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1억을 빌려주려면 계획이라도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윤정아, 내가 우리 딸 기분 많이 상하게 했다며? 어머니, 지연이가 지금 우울증 걸릴 것 같대. 다 내 때문이야. 저는 억울했어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좀 참았으면 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1억은 정말 큰 돈이에요. 우리도 몇 년을 모아야 하는 돈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가족이면 도와줘야지. 내가 너무 이기적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에서 딸의 인생을 망친 며느리가 됐습니다. 친척들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가 너무 계산적이라더라. 가족끼리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데 모두가 저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왜 시누이의 인생 계획에 며느리의 1억이 전제 조건이었는지 저는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한 거야?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글쎄, 가족인데 좀 도와주는 게 저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내 편이 아니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엄마한테 매일 전화 오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시댁과는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명절도 저는 가지 않았죠. 남편만 혼자 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면서 말했어요. 윤정아, 너 이거 알아? 뭔데? 누나가 지인한테 돈 빌려서 계약금 냈대. 저는 놀랐어요. 계약금? 네일아트 가게? 응. 근데 상권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가게를 알아봤나 봐. 그래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계약금 날렸대. 그 위치가 완전 안 좋은 곳이었나 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전화하셔서 우리한테 계약금이라도 메워달라고 하시더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윤정아. 여보, 이거 봐. 결국 똑같잖아. 우리가 1억을 빌려줬어도 결과는 같았을 거야. 남편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계획도 없이 시작했으니까 실패한 거야. 돈 문제가 아니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 말이 맞아.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문제는 돈의 유무가 아니었습니다. 준비 없는 시작과 반복된 실패였죠. 제가 1억을 빌려줬어도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다만 빚과 원망만 전부 제 몫이 됐겠죠. 한 달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윤정아, 나야.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도와줬으면 우리 딸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저는 처음으로 감정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딸 인생은 딸이 책임지는 거예요. 뭐라고? 며느리는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저희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아세요? 3천만 원이 넘어요.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못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무조건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시댁 금전관계 완전 차단. 가족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요구엔 즉답하지 않기. 남편과 재정, 책임의 선 명확히 구분.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앞으로 시댁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저는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정아, 저는 단호했어요.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할 거예요. 당신 월급으로 시댁 도우세요.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신우이는 다시 직장을 구했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는 가끔 전화가 왔지만 돈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통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12년간의 기록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시댁에 쓴 돈 3천만 원 이상.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1억을 안 준 게 아니라 평생 죄책감을 거절한 거야. 남편이 옆에 왔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저는 남편을 봤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내 편이 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시댁의 무한 ATM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신우이 인생의 책임자가 아니었죠. 저는 저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얻은 진짜 자유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신우이 창업자금 1억을 거절했다가 가족 전체의 원망을 받았던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책임을 떠안아야 할까요? 저는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도와주는 것과 인생을 대신 책임지는 건 다르다는 걸. 1억을 안 준 게 아니었어요. 평생 죄책감을 거절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책임지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선을 긋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저처럼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